예, 57기항 20개로 압축하기 세부 내용 들어갑니다. 앞 시간에 우리가 그 맞춤법 전체 원리에 대한 이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다시 처음부터 다시 출발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총칙 1, 2, 3항 빼고 그리고 자원 모음에 관한 4항 빼고 5항부터 바로 출발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상단에 페이지 124쪽. 그래서 지금 124쪽이라고 했는데 5항이니까 중간 아랫부분 소리에 관한 것 중에 된소리 여기에 관한 것부터 들어가는 것이죠. 지금 항을 줄여서 이렇게 정리번호로 배열을 다시 합니다. 자,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치지 않으면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그래서 색시 할 때 시로 소리가 나지만 된소리 적지 않는다는 거고, 갑자기 된소리 적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 근거를 예시에 기대해서 다시 돌아갔을 때 기역, 비읍, 받침, 기역 받침, 비읍 받침 이 두 가지 경우를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부분이 5항이에요. 여기 그 124쪽. 그런데 뒤에 54항에도 이것과 유사하게 관련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는 이 5항에 나오는 이 내용하고 54항에 나오는 내용을 선택지에 섞어서 이렇게 출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때 뒤쪽에 학빼기. 그럼 요거 말고 곱빼기, 뚝빼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관련되는 거죠. 그때 학빼기는 곱빼기나 뚝빼기는 뜻을 아니까 뜻으로 잠자리의 유충 이렇게 해서 뜻을 공부하는 데 도움되라고 좀 참고해 본 것이고요. 다음 중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이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들이 점검하면서 나중에 헷갈리는 단어가 있으면 여기 5번 선택지, 6번 선택지 이렇게 같이 넣어주고 공부해도 도움이 됩니다. 기역이나 비읍 받침 가장 기본적인 단어죠. 그랬을 때 뚝빼기, 곱빼기. 자, 둘을 놓고 봅시다. 뚝빼기, 곱빼기. 그러면 여기다가 곱빼기. 자, 그랬을 때 곱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수가 구별이 되겠죠. 형태수가 구별이 됩니다. 그러면 뒤에 배기라고 하는 것. 소리가 된소리로 난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형태수가 일단 구별된 조건에서 견주어져야 된다. 그런데 뚝배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뚝배기는 이거는 뚝하고 형태수를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것 자체가 한 덩어리다라는 조건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 덩어리 안에서 된소리로 나는데, 그런데 그 조건이 기역, 비읍, 받침이라면 국수, 법석 여기서처럼 발음은 된소리를 인정하되 표기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확실하게 정리를 할 수 있고, 곱빼기 같은 경우에는 형태수가 다르다라는 조건 자체의 차이점, 이걸 주목해 주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4항까지 묶어서 보는 게 중요하다는 점 참고해 놓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정리번호 2번 디귿 소리로 나는 받침 125쪽입니다. 그래서 125쪽에 디귿 소리로 나는 받침, 그래서 맨 위에 9개어만은 딱히 공부할 거리가 못 되니까 무시해버리고 양거로 3번으로 가서 정리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7항에 해당되는 것이고, 7항, 그리고 또 뒤에 29항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자, 디귿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시옷으로 통일한다. 자, 그래서 발음의 대표는 디귿, 표기의 대표는 시옷. 자, 그런데 거꾸로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건 그렇다고 했으니까 그럼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있는 것, 이걸 대비해야 되겠죠. 비교 대조해서 공부의 맥을 잡아야죠. 그래서 아래를 먼저 보겠습니다.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있는 것, 디귿으로 적을 근거 있는 것. 그래서 걷잡다처럼 거두어 붙잡다라는 뜻으로 거두다에서 디귿을 당겨 적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 받침으로 적을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춰서 갓, 숨을, 걸핏 이럴 때는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경우, 그래서 주의할 만한 경우를 여기 예시한 거고요. 책 읽어보면 다른 단어들이 더 있지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다른 단어들은 별반 그렇게 시험 문제 선택지로 들어올 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 형태로 다시 보자면 돗자리라고 할 때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있다면 이걸 생각해 봐야죠. 뒀다. 그럼 만약에 디귿을 써서 뒀다란 단어의 뜻으로 본다면 뭐가 돼야 돼? 돋우다라고 해서 뭐 흙 같은 것을 북돋우다라고 할 때 어때요? 긁어 모아서 쌓아 올리다, 높게 하다. 높게 하다. 그런데 돗자리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뭐 흙, 먼지 이런 거 묻지 말라고 깔아놓는 용도의 물건이지 돋아서 높이를 높게 하는 물건이 아닌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돋다의 뜻 이것과 상관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번은 낫가리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낫. 이것은 곡식의 알갱이. 이것을 나달이라고 하죠. 한 개 한 개를 말할 때 개수를 셀 때 낮게, 이건 티읕 받침을 쓰는 거고 디귿 받침을 쓰는 것은 곡식의 알갱이란 뜻으로 쓰이는 것이고요. 1번에 비추어서 돛보다 얘는 어때요? 도두보다. 다른 것을 이렇게 밑으로 깔고 본다면 그 중에 도두, 솟구치게, 우리가 주목하는 솟구치게보다, 이걸 도두보다라고 해서 디귿 받침으로 쓸 이유가 있는 것. 반짓구리는 근거가 바느질에서 이 리을 받침이 바뀌어서 반짓 디귿으로 리을과 디귿이 넘나드는 상호 바뀐다 호전, 그리고 앞뒤 다른 것으로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앞뒤 것이 맞바뀌는, 기출문제에서도 다뤄진 바 있었던 그런 예시 단어로 활용해 줘도 좋습니다. 다음 한자음 녀녀 뉴니 기본, 이런 것들이 첫머리 올 적에 두음 법칙에 따라 여여유니로 적는다. 두음 법칙에 따라서. 자, 그런데 다만 모음이나 니은 받침뒤에 이어지는 열률은 열율로 적는다. 그러고 보니 이것은 우리가 앞에 우문 현상 공부할 때도 다뤄본 바 있었던 거죠. 처음 보는 게 아니죠. 그러고 보면은 앞에서 했던 것만 봐도 20개 중에 벌써 얘 하나가 없어지는 거고, 앞에 있는 것도 뭐 별방 그렇게 어려운 정도는 아니죠. 그래서 한 번 20개를 쭉 훑어보면은 뭐 5개, 6개 지울 수 있고, 2번 반복 학습하면은 10개 근저리로 가고, 3번 반복하면 서너 개, 대여섯 개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맞춤법 같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여러 번 반복 학습이 필요한데, 그때마다 개수가 많이 줄어들고 서너 개가 남을 때, 전체 57개항 띄어쓰기 빼고도 약 50여 개 가까운 그런 항목이 서너 개 정도로 압축이 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할 만한 조건이 되지 않을까. 자, 다시 반복이니까 간단히 보겠습니다. 열율이란 두 글자만 해당이 돼요. 열율. 그리고 모음이나 니은 받침. 자, 이 니은 받침이 중요한 것이, 우리가 우문론을 공부하다 보면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이 네 글자가 유성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성음이라는 건 항상 묶어서 같이 보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그게 다 여기 해당되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조건이 아니라 니은만입니다. 그래서 모음 뒤에서 열율을 열율로 적는다. 이거는 너무 쉬워요. 그래서 별로 시험 문제에 선택지에도 별로 그런 거 안 다루잖아요. 그죠? 선택지에서도. 그래서 선택지에서 다룰 때 중요한 고려 삼는 것이 니은이 쓰인 경우고, 그래서 이 백분율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뭐 치열이나 전율 이런 것들은 그다지 뭐 시험 문제에 많이 혼동을 주는 정도로 비중 있게 쓰이지 않습니다. 백분율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명중률을 왜 넣었을까요?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니은, 여기 유성음이니까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똑같이 유성음인 경우로 혼동을 유도해보는 방식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점, 차이가 있다는 점 주의할 항목으로 잡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독자, 난, 신, 연도, 고랭지 이런 부분들은 어땠습니까? 앞에 두음 법칙으로서 세 글자짜리 첫 번째 글자 뒤에 끊어서 두 번째 글자를 두음으로 볼지, 첫 번째, 두 번째 글자를 한 덩어리로 보고 세 번째 글자를 두음으로 볼지, 그것에 따라 두음 법칙 적용 방식이 달랐던 그 항목이죠.
쌍용은 예외로 암기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그 맞춤법 공고본 중에 해설본에 추가된 단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암기할 단어고, 정리학습 네 번째 것, 한 단어에서 같은 음절이랑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부분 같은 글자로 적는다. 제일 기본적으로 공고본에 들어있는 단어가 연연불망, 유유상종 이런 것들인데 얘네들은 워낙 친숙한 단어라서 시험 문제에서는 그다지 난이도 있는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난이도 있는 역할을 할 만한 부분으로 이걸 추가해 드리는데, 이 추가된 자료의 출처는 해설본이에요. 맞춤법이 발표가 됐을 때 그 발표된 문건을 공고본이라고 할 때 공고본을 중심으로 대부분 수험서가 짜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공고본을 토대로 출제한 지가 꽤 오랜 세월이 흘렀죠. 꽤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시 단어의 범위를 조금씩 넓혀갑니다. 그때 제일 많이 넓히는 영역이 바로 그 공고본에 대한 해설본. 이 해설본이 어디에 있느냐면 어문규정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맞춤법을 왜 그렇게 결정하게 됐는지 이유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책인데, 거기에 이 해설본에 추가된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출제될 법하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묶어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자료를 찾아서 헤맬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 가지고 정리하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유유상종 뭐 쉽게 알만한 그런 것들로 제시를 했는데, 낭랑하다, 낭랑하다 이 경우인데 언뜻 보면은 착각할 수도 있다. 늠름하다, 늠름하다 이 부분이죠. 근데 이런 것 봐도 그럴듯하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면 더더욱 마킹해서 암기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28쪽에 있었던 내용이었고요. 다음 넘어가서 정리번호 5번. 두 개 용언이 어울려 한 개 용언이 될 적에, 두 개 용언이 어울려 한 개 용언이 될 때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혀줬고, 그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처럼 본뜻이 유지되면 분철, 본뜻이 유지되지 않으면 연철. 그러면 결국 우리 맞춤법 가장 기본적인 학습 원리로 제시했었던 바로 떡볶이형, 떡볶이형, 그리고 문열이형, 이거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죠. 자, 그 예시로 앞말의 본뜻 유지되고 있는 거, 넘어지다라고 할 때 넘다, 넘어질 때 이렇게 넘어지는, 쓰러지는 이 부분을 넘다, 이렇게 머리가 땅으로 움직여가는 이 방향을 넘다란 뜻. 늘어나다, 고무줄 이렇게 늘어나다, 늘다, 이 뜻이 살아있다는 거죠. 넘다 이 뜻. 그런데 드러나다는 만약에 얘를 받침으로 적게 되면 뭐가 돼? 뜻이 살아있다는 뜻이 되는데, 그럼 무슨 뜻이 되겠어요? 들다라고 하면은 공간적으로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드러나다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공간적으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걸 드러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려졌던 것이 나타나는 것, 숨기려고 했던 것이 알려지는 것, 이걸 얘기하지 아래에서 위로란 뜻이 아닌 거죠. 그래서 문열이형이 되는 겁니다. 사라지다, 리을을 쓰면, 리을을 사용하면 살다가 되는 거죠. 살다. 그게 아니라 있다가 없어지는, 이걸 나타내는 거니까 살다란 뜻과는 무관하다. 자, 해서 이 단어를 따로 볼 때는 안 헷갈려요. 따로 암기할 땐 당연히 누가 이렇게 생각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선택지에 이렇게 주고 또 순서상 얘를 1번에 주면 덜 헷갈리는데, 어떻든이란 단어를 먼저 주고 얘를 읽은 다음에 여기에 오면 여기에 기대어 비슷한 어형으로 통일시키려는 이런 습관이 나올 수 있고, 거기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부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역시 형태서 분석, 어떻다. 기본형 밝혀서 설명이 되지만 아무따, 아무따. 기본형 밝혀 설명이 안 되죠. 그런 방법으로 정리를 해야만 어떤 단어와 배치하고 어떤 순서로 배치하고 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답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 연결형에 사용되는 이요는 이요, 상대 높임의 조사 요. 자, 129쪽에 가서 보게 되면은 여기 그 오요의 문제인데, 우선 그 129쪽 위에서부터 그 표에 들어간 부분을 볼게요. 이것은 책이요, 이것은 뭐 책이 아니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무엇 이오 하고 마침표 찍을 수 있으면 마침표 찍는다는 것은 문장을 마무리하는 종결형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종결형 자리의 어미는 당연히 그 형태가 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침표 찍는 것과 관련된 자리에 비교 대상이 되는 게 뭐냐면 상대방을 높여주는 조사. 여기 요가 있거든요. 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떼어보고 생각합니다. 이걸 떼었을 때 어미는 어때요? 어미를 떼면 문장을 마침표 찍을 수 없지요. 근데 상대의 높임의 조사 요는 높임을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떼고도 마침표를 찍을 수가 있죠. 요 차이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것은 책이요라고 할 때 요가 맞다면 조사니까 빼고 이것은 책이 그러면 책이다, 책이오 어미가 있어야만 마침표 찍을 수 있는 거다. 요를 떼고 앞에 마침표 찍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요 빼니까 너 먼저 가, 형 먼저 가. 기역 뒤에 요게 어미였다는 거죠. 그래서 요 빼고도 마침표를 찍을 수 있더라. 그러니까 요거는 조사임이 분명하고 조사니까 요란 형태가 인정이 되죠. 자, 문장 마무리할 때 요는 띄워보고 생각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고요. 그다음 그게 아니라 이 마침표 자리가 아니라 문장 중간에 쉼표 자리는 나열형, 연결형이기 때문에 요가 맞습니다. 쉼표 앞에는 요, 마침표 앞에는 오. 마침표 앞에 오, 요가 헷갈리면 띄워보고 생각하자. 그러면은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띄고 어서 오십시. 마침표 찍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찍을 수 있다면 조사 요고, 찍을 수 없다면 어미 오지요. 어서 오십시라고 마침표 찍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이게 구별법이에요. 그래서 자, 항으로 이야기하면 15항하고 17항까지 이 조사 요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을 묶어서 한 덩어리로 정리번호 6번 이렇게 처리해 줍니다. 자, 그럼 30쪽으로 넘어가서 30쪽 정리번호 7번인데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자, 여기에 7급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서울시를 준비하는 이런 분들은 여기다가 참고로 고전문법 해서 고전문법 중에서 어디냐면 소실문자 이 부분하고 연계학습을 한다는 점을 메모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한번 짚고 그냥 넘어갈게요. 꼭 철저하게 이해할 건 아니니까. 시옷 같은 경우에는 앞뒤에 한쪽에는 유성음, 한쪽에는 무성음 이럴 때 시옷이 자기 소리값을 유지하고 있다가 앞에도 유성음인데 뒤에 어미 활용할 때 뭐 다 이런 것들이 오면 무성음이잖아요. 디귿. 그러니까 자기 소리값 유지를 해. 그런데 뒤에 이런 것들이 오면 초성이 없는 거니까 뒤에 모음이 오는 앞에도 유성음 뒤에도 유성음이 되는 이런 조건으로 결합 조건이 바뀌는 겁니다. 그럼 이 가운데 얘가 양쪽이 유성음이니까 견디지 못하고 유성음으로 바뀌어요. 샌드위치 돼가지고 양쪽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얘가 반치음으로 바뀌어요. 근데 반치음은 방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소실문자. 얘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없어져 버리죠. 그런 과정을 거친 경우예요. 그래서 어간의 시옷이 줄어질 적, 긋다. 긋다에서 줄을 잇다로 먼저 생각해 봅시다. 잇다가 어를 만나면 이렇게 반치음으로 변했다가 얘가 소실문자가 되니까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줄을 잇다, 줄을 이어라. 거기서 시옷이 사라진 거죠. 그런 변화 경로를 겪은
요것이 이제 요 시옷이 줄어지는 경우고요. 근데 여기에 비추어서 다른 게 있어요. 비읍. 얘는 좀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은 똑같은 조건에서 얘가 시옷이 반치음이 되듯이 얘도 유성음이 될 때 순경음, 비읍 이렇게 바뀌거든요. 근데 이렇게 순경음, 비읍으로 바뀐 이것이 반치음처럼 없어지고 마는 게 아니라 세 가지로 바뀝니다. 하나는 오로 바뀌고, 하나는 우로 바뀌고, 하나는 반치음처럼 탈락해버려요. 그러면은 어떨 때 오로 가고 어떨 때 우로 가느냐? 바로 어울리는 그 뒤에 양성이 오면 양성인 오로, 음성인 어가 오면 음성과 어울릴 수 있게 우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아주 특이하게 자음이었던 비읍이 유성음, 순경음으로 변했다가 모음으로 바뀌는 아주 독특한 변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자, 그래서 그걸 챙겨보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항목입니다. 참고해 놓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좋은 예를 하나만 더 들고 갑시다. 고맙다. 그러면 이거 어를 만나면 그러면 순경은 비읍으로 바뀌겠죠. 고마하고 순경은 비읍. 그럼 아를 만나면 고마바, 어를 만나면 고마버 이렇게 바뀔 거고, 아와 어울리려면 고마와, 어와 어울리려면 고마워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두 가지 양성으로 쓰이다가 현대 국어에 이르면서 어떻게 돼요? 모음주어가 파괴된 형태를 인정하니까 이렇게 결정이 된 거죠.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는 자연스럽지만 고마워 하면 왠지 좀 낯간지러운 이런 느낌이 남죠?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 이등 경로를 보여주는 게 여기 있습니다. 참고해 두도록 하시고, 그 다음 중간에 의가 줄어질 적, 이 부분은 어디에서? 우문 변화에서 축약, 탈락, 첨가. 기억날 거예요. 그러면은 자세한 내용이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사이소리 설명했던 것보다 조금 더 앞쪽에 설명했던 것, 대략 어떤 페이지인지 알 수 있죠. 사전 찾아보듯 해당 페이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을 잡고 여기서 잠그다 이 부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문 변화에서 우리가 축약을 공부해 본 바 있습니다. 그것을 본래의 것으로, 축약 이전의 것으로 환원하는 방법, 그걸 뭐 여러 가지로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좀 어렵게 이야기하면 재음소화 뭐 이런 말을 써볼 수도 있는데 뭐 굳이 이런 문법 용어 알아야 되는 거 아니니까 축약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린다. 뭐 이런 정도로 맥을 잡아주면 됩니다. 그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기본형 밝히기예요. 기본형 밝히기는 누구나 잘 할 수 있잖아.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을 요거 가지고 갑시다. 잠궈라. 문을 잠궈라. 이것이 OX. 이렇게 물으면 어려워. 그런데 문법을 공부한 사람은 이것을 환원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영혼의 간, 근, 미 나눠보는 거죠. 그럼 뭐겠어요? 어가 필요한지 여부를 따져보는 거고, 그럼 앞쪽에 기본형을 밝히는 부분에서 뭐가 돼?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맞을까 틀릴까를 물어볼 때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형태소를 나눠 놓고 이 단어의 기본형이 잠구다일까? OX. 이건 아주 쉽게 아니다.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기본형이 뭐예요? 문을 잠그다? 잠그다죠. 여기서 판단하는 건 아주 쉬워요. 이렇게 결합된 형태로 판단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문법을 공부하면 뒤에 암기할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럼 올바른 형태는 뭐가 될까? 잠그다에다가 뒤에 아어를 붙인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든 뭐가 돼요? 의가 살아있기는 어렵죠. 그러면은 합치면 뭐가 돼? 잠가. 아래라면 잠거. 어느 게 맞겠어요? 문을 잠가라가 되죠. 잠궈라가 아니라 잠구고가 아니라 기본형 잠그다 여기에 기대어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면은 적절하게 문법을 활용하면은 한번 점검하는 것으로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잊히지 않을 만큼 반복 학습이 필요 없습니다. 원리로 이해한 것이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암기한 것은 돌아서면 잊힐 수 있고 또다시 공부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따르게 됩니다. 자, 정리번호 8번 32쪽 넘어갑니다. 명사나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국다랗다, 넓적하다. 자, 그런데 겹받침에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말은 소리대로 적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기대어서 이 말의 뜻을 다시 한번 정립해 봅니다. 겹받침에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말.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서 자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 된 말은 이렇게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겹받침에 끝소리가 드러난 이것과 대비돼야 되니까. 자, 그래서 살펴봅니다. 국다랗다. 겹받침의 끝소리가 뭐예요? 겹받침 리을 기역이죠. 리을 기역. 거기서 끝소리가 드러났다, 드러나지 않았다. 뭐로 소리가 나요? 리을로 소리가 나요? 기역으로 소리가 나요? 기역으로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끝소리가 드러난 경우. 리을 비역. 널쩍하다, 넓적하다. 어느 게 맞는 발음입니까? 넓적하다. 리을이에요, 비읍이에요? 비읍이지. 이렇게 끝소리가 드러난 것, 이것을 좀 다르게 바꿔서 이해하면 뭐예요? 끝소리가 드러났다는 것은 이 전체가 온전히 발음됐다는 거고요. 온전히 발음됐다는 것은 그 글자의 뜻 충분히 우리가 의식한다는 거예요. 어원의식이 살아있다라는 경우로 준해서 묶어갑시다. 근데 이 널따랗다, 널찍하다가 원래 리을 비읍, 자, 이 단어에 관련돼 있겠죠? 널따랗다, 널따랗다, 넓다, 이거 관련돼 있겠지? 근데 발음을 잘 보세요. 널따랗다. 리을 비읍에서 뭐가 소리가 나? 앞에 게 소리가 나요. 그럼 뒤에 게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것, 이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를 위에 것과 대비해서 뭐로 봐? 끝소리까지 다 드러나면은 온전히 발음됐다, 온전히 발음됐다, 어원식 살아있다. 온전히 발음되지 못했다. 그 형태소의 본뜻이 살아있지 못하다. 자, 그래서 떡볶이형, 문열이형 이란 줄기로 연결하는 거죠. 끝소리가 드러나는 것과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것. 끝소리가 드러난 것은 떡볶이형, 형태소의 원형이 살아있다.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형태소의 원형의 그 뜻이 살아있지 않다. 문열이형. 이렇게 연결 지으면 좋습니다. 자, 이것도 그 출제가 반복되면서 점차 출제 범위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선택되는 그런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최근까지 그래도 7급은 출제가 보편화된 그런 영역이고 9급에서는 아주 가끔 건드리는 이런 정도로 조금 난이도 있게 사용되는 면이 있습니다. 자, 9번. 여기는 뭐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것 이런 내용들을 담는데 그거는 쉬워서 이 부분은 좀 쉬워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깔쭉이 배불뚝이 좀 암기할 만한 거리를 골라드린 것이고요. 참고로 오히려 더 중요시 여길 만한 부분을 제가 강조를 좀 드려봅니다. 자,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받침을 적다 보면은 공부하지 않아도 웬만한 사람들이 잘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시옷 받침과 쌍시옷 받침의 구별이에요. 이건 대체로 잘 합니다. 이거 어떻게 구별될까요? 쌍시옷 받침은 바로 과거 시제 선어 말어미, 과거 시제 선어 말어미, 즉 앗, 어시예요.
그러니까 이 과거 시제를 표시해야 될 경우가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런 경우는 이걸 적고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경우가 아니면 얘를 적는 거죠. 그러니까 줄을 잇다라고 할 때는 줄을 잇다, 줄을 잇는다, 연결하다라는 것이 과거 시제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잇다는 시험만 쓰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공부했다. 그럼 공부하다의 과거 이게 결합됐기 때문에 쌍시옷이 붙었던 거더라. 이게 구별이 잘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얘네들과 달리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기역 받침을 쓰는 것과 쌍기역 받침을 쓰는 경우는 헷갈리는 경우가 꽤 많더라. 그래서 이 줄기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일단 동사로 맥을 잡자. 동사는 쌍기역이고 동사가 아니면 기역이다. 이걸로 기본 맥을 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사를 봅시다. 깎다, 꺾다, 낚다, 묶다, 볶다. 다 동사죠? 움직임을 나타내죠? 이런 것들이 쌍기역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비교해서 잘 살펴볼 수 있는 표준이 되는, 기준이 되는 단어가 낚다와 낙지입니다. 그래서 낚시라는 말은 왜 쌍기역이야? 낚다라는 동사에서 비롯된 말이니까. 그런데 낙지는 낚는 것과 무관하죠. 낙지. 그러니까 걔는 기역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로 기본을 잡아주도록 하세요. 자, 그런 상태에서 깍두기는 깎아서 깍두기가 아니잖아요. 깍둑깍둑 쏘는 그 소리를 음차한 거기 때문에 쌍기역과 무관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필수 암기로 썩다와 찍다. 이것만 암기하자. 예외로. 썩다, 찍다 두 개를 기억으로 암기해 두시고요. 나머지는 동사에서 유리하면, 동사이거나 동사에서 유리하면 쌍기역. 그렇지 않으면 기역. 이렇게 대비해 두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번호 9번까지 했고, 정리번호 하나만 더 해봅시다. 10번까지. 자,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 부사가 되거나 부사 이가 붙어 뜻을 더하는 경우에 원형을 밝혀 적는다. 자, 하다가 붙는 어근, 꾸준하다, 도저하다. 근데 꾸준하다는 바로 공감이 되는데 도저하다? 얘 또 뭐야? 엉뚱하게 말뜻이 낯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7급에서 문맥상 그 뜻을 고려해서 문장 안에 단어의 쓰임이 적절한지를 묻는 이런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돌려서 출제했던 바가 있습니다. 도저하다라는 말이 쓰입니다. 어쨌든 거기에 히나 이가 붙는 경우 꾸준히, 도저히 이렇게 표기해 줍니다. 부사 이가 붙는 경우도 역시 부사의 원래 부사인데 이가 붙어서 또 부사가 돼. 곰곰, 자, 이 빼고 곰곰 생각하다, 더욱 좋다. 영혼을 꾸미는 부사죠. 근데 곰곰이 생각하다, 더욱이 잘하다. 그래서 이가 붙은 상태에서도 역시 부사가 되는데 중요한 얘기는 뭐예요? 분철 표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분철 표기에서 이렇게 받침이 있는 것들은 시험 출제 거리가 돼요. 근데 받침이 없으면 분철 표기 한다 안 한다 뭐 따질 것도 없이 항상 표기는 똑같아. 헷갈리지 않아. 그러니까 얘는 표기법으로 출제할 거리가 못 되죠. 받침이 없어서. 그래서 단어의 뜻풀이 쪽으로 출제를 옮겨갔던 거고 얘네들은 단어 표기로 출제할 만한 중요한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다가 붙을 수 있는 말, 하다가 붙는 어근, 요거를 다른 표현으로 살짝 바꿔주면 어떻게 해요? 하다가 붙는다는 얘기는 어원의식이 살아있다는 뜻으로 바꿔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하다가 붙는다, 어원의식이 살아있다. 그러면 우리 기본 학습의 틀로 볼 때 뭐예요? 바로 떡볶이형이 되는 거죠. 떡볶이형.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10개까지 봤는데 나머지는 좀 끊어서 보기로 하고요. 분량이 너무 길면 지루하니까. 맨 앞에 1, 2, 3 세 가지 패턴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거기 도달하기 전에 실질형태서 실질형태서가 만날 때, 실질형태서와 형식형태서가 만날 때
우리가 뭘 고려해야 되는지 기본 원리를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러다 보면은 정작 관심의 포인트는 실질 형태에서 하고 형식 형태에서 중에서도 접사를 만나는 이 조건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나머지는 다 형태에서 원형을 구별해 적으면 되니까. 그런데 실질 형태에서와 접사가 만나는 이 조건을 다시 세 가지 패턴으로 나눈다는 거죠. 떡볶이형, 문열이형, 지푸라기형. 용례가 유일한 지푸라기형. 용례가 유일한 거니까 걔네들은 암기한다는 생각 말고 그냥 눈여겨보는, 훑어보는 이런 정도로 몇 번 반복하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익어가요. 그러니까 거기는 부담 없이 빼버리고, 그래서 둘 중 하나, 바로 실질 형태에서의 뜻 살아있고 접사도 여러 단어에 두루두루 쓰이기 때문에 분절 표기하는 떡볶이형과 실질 형태에서의 뜻이 변했기 때문에 소리난 대로 적어줘야 되는 문열이형, 이 둘의 패턴이고, 그 중에 실제 뜻이 살아있다 아니다라는 것으로 꼭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게 세 군데가 있는데 벌써 두 군데나 나왔어요. 하나를 하다가 붙는다. 이 하다가 붙는다를 어떻게 실제 형태에서의 뜻이 살아있다는 떡볶이형으로, 그리고 앞에 지나간 것 중에 무엇? 리을 비읍, 겹받침의 끝소리까지 온전히 발음되는 경우를 분철 표기한다. 이거를 겹받침의 끝소리까지 다 발음되는 것을 떡볶이형으로 보자. 발음의 문제인데 우리가 뜻이 살아있다는 쪽으로 연결을 지어서 줄기잡기 해보자는 뜻이에요. 그렇게 두 가지가 나오고 하나는 뒤에 또 나올 겁니다. 세 가지는 좀 소리에 관련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뜻이 살아있다는 쪽으로 연결해 보는 거고, 그 정도만 활용하면은 나머지는 기본적인 줄기잡기 세 가지 패턴으로 57개 항을 쭉 점검하는 것들이 가능해지고요. 대다수의 단어들을 점검을 끝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제가 강조해드리는 암기라도 해서 보충하자라고 골라놓는 이 단어의 수가 매우 적어진다는 겁니다. 그 단어 수가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할 때는 많아 보일지 모르지만 항의 개수, 단어 개수가 아니라 항 개수만 해도 50여 개 항이에요. 띄어쓰기 빼고도. 50여 개 항에 얼마나 많은 단어들이 예시되어 있습니까? 근데 그 대부분을 다 한번 훑어보기로 정리를 끝낼 수 있다는 거고요. 꼭 암기할 거리는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강조해서 몇 개 골라보는 것이니까 큰 부담 갖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10개 했는데 어때요? 한 번만 반복하면은 서너 개는 벌써 바로 정리를 끝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2회 반복, 3회 반복하는 과정에 10개를 6개로, 3개로 이렇게 줄여가다 보면은 정말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맞춤법은 마스터했다. 진도 정리 완료했다라는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날이 짧은 시간 안에 오게 됩니다. 자, 그날을 희망으로 생각하고 지금은 조금 낯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더 익숙히 하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자신감을 갖기를 희망하고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또 10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